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해외 축구가 또 재개돼가지고 한번 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토요일 경기는 그렇게 막 엄청 다룰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짧게 하도록 할게요. 첫 경기는 코모 대 우디네스의 경기입니다. 얼마 전에 코모는 이제 레체를 때려 부셨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2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벤투스랑 인테르 밀란이었습니다. 상대들이 조금 빡센 거라서 이해가 되긴 한다. 어쨌든 꾸준하게 좀 괜찮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인데, 반대로 우디네스는 제가 저번에 나폴리전 승리를 아주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날 경기력이 너무 훌륭했다. 근데 이후에 사실 막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비슷한 결과도 못 냈고, 직전 경기 이제 라치오한테 비긴 것도 막판에 사실은 이런 핸드볼 때문에 골취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무승부가 뜬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은 되진 않는데, 이게 코모가 일단 오늘 경기 또 홈이잖아요. 홈에서는 최근에 6승 3무 정도로 올 시즌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원정에서 최근에 뭐 1승 1무 5패 이런 식으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직전 이제 코모가 레체 원정하고 뭐 3점 내면서 팬 거는 중거리 슈터 첫 골도 굴절골이었었고, 이후에는 뭐 코너킥 골, 그 다음에 뭐 중앙에서 이제 스루패스 득점. 저는 중앙지향적인 성격을 띈다고 생각을 해요, 코모 역시. 제가 우디네스한테도 이런 얘기들을 매번 했었는데, 이렇게 뭐 측면이 좀 약하고 중앙에서 많이 치다는 팀, 이런 팀들이 좀 언더로 노잼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코모가 약간의 우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당상으로도 코모 승도 갈만은 하고, 저는 노린다면은 뭐 햄무나 언더 이런 것들도 볼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노아 대 피사인데요. 사실 뭐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둘 다 뭐 그냥 개판이에요. 올 시즌 리그 테이블도 17등과 19등 이렇게 위치해 있는 놈들이어가지고 딱히 뭐 좋게 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노아가 데로시 감독을 안 친다면 조금 이제 상승세가 있었는데, 최근엔 인터밀란, 아탈란타, 로마 상위권 팀들한테 3연패를 달리고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피사는 그냥 1승 8무 8패. 이게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너무 못해서 그렇지 피사는 그냥 승격팀들 중에서 제일 노답인 셈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제노아를 살짝이나마 우세하게 봐야 되지 않나. 최근에 이런 3연패가 있지만은 전부 좀 상위권 팀한테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뭐 제노아를 살짝 좋게 보는 정도? 뭐 무승부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제노아가 홈이기도 하니까 그 정도 상으로는 약간의 우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사스올로 대 파르마입니다. 사스올로는 얼마 전에 이제 볼로냐나 밀란 이런 팀들이랑 비기는 뭐 저력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올 시즌 승격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중위권에서는 나름대로 좀 꾸준한 편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파르마는 얘네들은 하위권은 나름대로 잡는 편이 있지만은 이외에 뭐 상위권 팀한테 변수 창출이나 이런 거는 크게 안 보입니다. 단순히 뭐 순위상으로도 차이가 없지는 않은데, 파르마가 기대값보다는 생각보다 승리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거는 칭찬할 만한 것 같은데요. 득점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11득점이니까 리그 최저 득점 이런 그 그룹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리그에서 현재 가장 점수가 안 나는 팀이기도 해요. 파르마는 작년에는 오바팀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 선수들 팔고 키부 감독도 떠나보내고 이러면서는 확연하게 언더팀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언더 생각이 좀 나는데, 사스올로가 홈이기도 하고 약간이나마 우세할 거라고는 보입니다. 그 다음은 유벤투스 대 레체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가 최근 8경기에서 7승을 거두고 있어요. 사실 뭐 내용과는 별개로 승점 자체는 굉장히 잘 챙기고 있다, 이런 건 뭐 인상적이죠. 근데 얘네들이 직접 피사전에서도 원정 가서 2대0으로 승리하긴 했는데, 골대를 2번이나 허용했다든지 사실 뭐 내용도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후반에야 이제 좀 약간 뽀록 득점식으로 좀 얻어낸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유벤투스가 아주 뭐 편한 선택지는 아니다 싶은데, 맞대결 상으로 근데 유벤투스가 아주 좋아요. 지난 이제 21번의 시즌 동안 15승 3무 1패로 굉장히 강했다. 여기서 또 홈에서는 8승 2무 무패 상당히 좋았고, 19-20 시즌 이후로 이때부터 레체가 다시 또 승격을 했는데 6승 2무로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레체가 나름대로 그래도 순위 방어는 좀 되고 있거든요. 올 시즌 요상하게 뭔가 좀 잘 이겨가지고 4승이나 거뒀는데 16위에 있잖아요. 이탈리아 현재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뭐 인테르, 밀란, 나폴리, 유벤투스, 로마 이런 세리아 상위권 팀들이 위쪽에 있는 게 1위부터 5위, 6위부터 10위 뭐 이런 팀들한테 각각 이제 승률이 얼마나 됐냐 그런 거거든요. 유벤투스는 이제 16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이 레체가 해당하는 구간에도 은근히 발목을 잡힌 적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유벤투스를 보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반승 배당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뭐 유벤투스가 맞대결상으로도 아주 좋았던 것도 있고, 무승부는 저는 배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막 격차가 크진 않을 2햄무나 1햄무 이런 식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탈란타 대 로마 경기입니다. 로마는 직전 제노아한테 3골이나 뽑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 3골 모두 다 뽀록성이 짙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롱볼이 와가지고 로마가 이거 걷어냈는데 상대 수비수가 이게 헤딩을 백헤딩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1대1 찬스가 났고 거기서 나온 골. 두 번째 골도 이제 굴적골이었었고 세 번째 골은 상대 이제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상대가 후방으로 백패스를 하다가 그게 미스가 돼가지고 로마가 또 득점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노한테 3골이나 뽑으면서 간만에 많은 득점을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본인들의 능력을 뽑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아탈란타 직전 경기 인터밀란한테 졌습니다. 사실 감독 바뀌고 꽤나 괜찮았었는데 이런 강팀들한테는 사실 좀 맥을 못 추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터밀란한테는 지금 16경기째 승리가 없기도 하고 뭐 그런 맞대결 상의 상성 같은 것들도 묻어나온 경기는 했었습니다. 실점 자체는 후방 실수에서 나온 실점이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막판에 사마르지치가 1대1 찬스도 놓치기도 하고 전 아탈란타가 아주 뭐 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도 이제 맞대결 상으로는 아탈란타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상승세를 탔던 그 시기에는 로마한테도 꽤나 잘 싸운 편이기도 합니다. 승리 비율이 상당한 편이어가지고 아탈란타가 상대 전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오히려 뭐 이런 순위상으로도 더 좋은 구간도 있었었고.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아탈란타가 어쨌든 10등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봤던 이런 지표 로마는 그래도 6위에서 12팀한테는 승률이 뭐 100%긴 하더라. 이게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어느 한쪽의 우세를 좀 점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로마의 1프렌이나 색깔 생각했고 언더 보고 있긴 한데요. 아탈란타도 감독이 바꾸고 나서는 언더를 보기에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좀 어려운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경기 이제 사실 또 카탈루냐 더비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게 에스파뇰 홈인 경우에는 바르샤가 마해는 조금 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 에스파뇰 승격팀이지만은 지금 포스가 굉장합니다. 최근에 뭐 5연승 비롯해갖고 리그 5위권에 있어요. 챔스를 나가는 순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모든 대회 7연승에다가 리그에서는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휴식기를 맞이해야 하고 온 이제 라리가인데 작년에 이제 바르샤가 시즌 초반에 엄청 잘하다가 이 전반기 막바지에 약간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쉬고 와서는 여기 보면 이제 12월 21일 딱 이때까지 좀 주춤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탔습니다. 쭉 보면은 4월달까지 챔스에서 도르트문트한테 원정 가서 지기 전까지 20승 3무 무패를 달렸습니다. 그만큼 이 쉬고 온 바르샤 작년에도 확연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런 것들은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휴식이 또 팀한테는 힘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홈에서는 계속 이제 누캄프에서 경기를 할 거기도 하고 저는 바르샤가 좀 탄력을 더 받을 만하다고 생각 중이기는 해요. 근데 뭐 아까 말했던 이런 맞대결상으로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세기는 세거든요. 2018년에 원정패 이때 이후로는 8승 3무에다가 그전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2009년쯤에 한번 진 적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2018년에 원정패 이거 하나 말고는 그래도 뭐 이후에 무승부 비율도 꽤나 높긴 하지만은 큰 변수는 없이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최근에도 2번이나 이렇게 원정 가서 만회를 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23-24 시즌에 에스파뇰이 강등당하기도 했었고 물론 에스파뇰이 올 시즌 5위 정도면 괜찮은 성적이고 또 이제 카탈루냐 더비라는 이런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뭐 바르셀로나를 뭐 딱히 뭐 흠집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인데 자, 요건 좀 기록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매번 이 대회는 고배당 맛있는 대회라고 했는데요. 조별리그 36경기 동안 마헨이 10번 꽤나 많이 나온 셈이지만 이것도 막판에 순위가 확정됐거나 좀 약팀들이 뒤가 없이 해야 됐을 때 특히 마지막 라운드에 마헨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뭐 햄무가 13번 무승부가 10번 역배가 2번으로 저는 매번 이제 고배당이 맛있는 대회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토너먼트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지난 이제 2번의 대회에서 토너먼트에서 총 16경기 중에 이런 한 점차 게임이나 무승부 비율 이런 것들이 아주 또 높다 보니까 75%나 됩니다. 여전히 저는 고배당이 맛있는 대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 경기는 세네갈 대 수단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마헨을 봐야 되는 경기이기는 해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같은 조였는데 그때 이제 세네갈이 1승 1무로 많이 우세했었고 세네갈 이제 라인업부터가 이번 대회 우승 후보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단은 그 예선에서 적독이니 좀 약체 팀을 잡은 것 뿐이고요. 알제리나 부르키나파소한테 정리를 당했었죠.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한 1970년대까지는 이런 아프리카에서도 나름대로 좀 센 편이었는데 이후에는 여러 뭐 자국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력이 많이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뭐 세네갈이 이거를 결정 확실히 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임밸류 상으로는 아주 압도한다고 봐가지고 세네갈의 마행까지 내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리 대 튀니지인데 말리가 예선에서 3무로 진출을 했습니다. 모로코랑 비긴 거는 잘했다고 싶은데 잠비아랑 코모로 같은 팀들한테도 장담을 못한 거죠. 그리고 뭐 튀니지도 탄자니아랑 비기고 사실 또 맛은 별로 없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이 아프리카 패권이 중앙아프리카의 뭐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뭐 이런 팀을 중심해서 북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튀니지도 이 수비발로 뭐 월드컵도 꽤나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비진도 나이가 많이 좀 늙었고
제가 예전에 뭐 알리말루 같은 사이드백들은 득점력도 대단하다. 센터백 라인들도 오랫동안 합을 맞춘 이런 선수들이다. 중원에도 이제 뭐 한니발 매브리 같은 메뉴 물먹은 애들이나 뭐 괜찮은 애들이 몇 명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선수단 대부분이 약간 좀 세대 교체가 애매하게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티니지는 이번 대회 전력은 높이는 안 봐가지고 무승부나 뭐 햄부? 이거는 뭐 티니지 입장에서는 전 쉽게 진출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래서 토요일 매치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세리아도 이번 라운드는 좀 맛이 없는 경기들 좀 있는 것 같고 라리가에서도 몇 개 살펴볼까 했지만은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더라도 그냥 고배당 접근 정도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